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낮에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녹화 방송은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방송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내는 제가 방송 끝날 때쯤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뭐 이제 대형주 이제 고점 어떻게 찍는지 이제 그런 패턴을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요거를 그쪽에 사이트에 오늘 공개 방송할 때 그때 남겨놨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돼요. 무료 방송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가 1.3% 급등을 했고요. 4,900을 돌파해서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 상승에 가려져가지고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코스닥도 이제 오랜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현대차 그룹주 덕분에 테마주 장세가 확 열렸어요. 항상 연말 연초에는 어떤 테마주들이 많이 간다 그랬죠? 신기술, 그죠? 그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제 그런 쪽에서 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는 삼성보다 항상 삼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아무튼 얘기를 그쪽에서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와서 잘 갔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 방산 관련주, 원전 이런 것들도 또 오랜만에 2차 전지들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테마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 같이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이제 잘 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포기하시거나 뭐 지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데, 그죠? 원래 세력들이 그래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다 지치게 만들어.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딱 될 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이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 일단 지수를 좀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뭐냐면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인데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니 올해 4월 달에 2300인가 그랬어요. 2200이었나 저점이? 2200이지? 2200대였는데 지금 두 배를 넘어서서 4900까지 왔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그죠? 네. 뭐 대형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다, 대형주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가고 다른 대형주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코스피 5천이 문제가 아니라요. 올 여름쯤 되면 코스피 지수가 8천이나 9천이나 아니면 10,000포인트 뚫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일부 잘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들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 응? 1년 동안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코스닥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 보세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심하잖아. 코로나 때처럼 돈을 많이 풀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돈 풀기 전부터 이만큼 올려놨어. 이때는 거래라도 있었지. 지금은 거래도 줄면서 가요. 월봉으로 보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요. 특정 세력이 정부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 그룹의 외국인일 수도 있겠죠, 그죠? 누군가가 그냥 올린 거야, 그냥 종목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라니까. 항상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예? 거래가 줄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인 것은 코스피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튼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올라오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코스피만 쳐다보면서 침을 막 흘리고 있대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네, 뭐 계속 가요. 할 말도 없어요, 이제. 이거 뭘 얘기를 해, 이거를. 그때 여기서 이제 딱 올라오길래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꺾였어야 되는데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니까 할 말 없죠. 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급등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 잘못될까봐 달러를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금 사서 모으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잘못될까봐.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기보다는 증시가 떨어지는 거에 인버스에 베팅한 개미들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건 뭐죠? 전 세계 증시가 다 가면 몰라. 그죠? 자, 항상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갈 때는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를 나는 수익이 안 나는데 코스피만 계속 올라가서 대형주 든 사람은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 이러고 있지만 보시라니까. 아니라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자, 오늘 일본 증시 보세요. 우리보다 일본이 지금 경제 상황이 훨씬 좋거든요. 미국하고도 사이가 좋고 일본 오늘 떨어졌어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미국 기업인 쿠팡을 파산시키려고 하니까 미국의 유력 정치인 또는 그 관리들이 우리나라 관리 앞에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상무부 장관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 100% 때릴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놨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나라 그 구윤철 그 경제부총리 앞에서 당신들 환율 관리 알아서 하고 핑계 대지 말고 투자하기로 한 거나 꼬박꼬박 내라 대놓고 얘기했고, 그죠? 네. 온라인 플랫폼법, 뭐 방통법 이런 거 있죠. 정보통신 뭐지? 하여튼 법률 외우기 싫어가지고 넘어갔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뭐 이런 법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강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뭐 비자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온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잘난 쓰레기 언론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다가 미국한테 우리 가로 될 수도 있어. 가로가. 근데 웃긴 건 미친 듯이 올라. 일본도 안 올라갔고요. 중국도 오늘 뭐 이러고 있어요. 홍콩 나가 떨어졌어. 독일, 프랑스 이래요. 그런데 우리만 날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합리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친중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환율을 보세요. 환율이 내려오질 않아. 네. 뭔데 이거? 이해 안 가시죠? 그죠? 이거 이해 안 가셔야 돼. 이해가 안 갈 때는 신중하셔야 되거든. 아까 월봉 차트 보여드렸지만 다시 보세요. 월봉 차트 어디가? 잠깐. 아, 이게 지수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할 수가 없어. 자꾸 신경들을 쓰시니까. 코로나 때는요, 그때 코스피 지수 많이 갔고 그때 많이 갔어요, 종목들도. 근데 그때는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실제로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금리 인하도 해줘가지고 돈도 많이 풀렸고, 그래서 실제 거래가 늘면서 잘 갔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거래가 줄잖아. 이거 가짜라고, 이거. 이만큼 올린 게 가짜라고요. 너무 어거지로 너무 많이 올렸어. 전 세계가 올라간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못 간 것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한 얘기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 붕괴된다 그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적당히 갔어야 됐는데 너무 오버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오버시키게 한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특정 세력, 그게 정부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이게 허상이잖아요. 거품, 그죠? 이거 버블이에요, 이거. 그럼 그 버블을 만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정작 피해는 누가 있냐면 포모 증후군에 빠진 개미들이 본다 이거죠.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싶어져요. 이쪽에 들어가고 싶어지거든. 네.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돼. 아셨죠?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방송 시작부터 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얘는 좀 조정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5천을 돌파하고서 조정을 받든 5천 직전에 꺾이든 간에 저는 4,800대까지 갔다가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뭐 맞출 생각은 없고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4,900도 뚫어버렸어요. 오늘.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니 이러면서. 어쨌든 이러고 있는데 코스닥은 있잖아요. 잘 보시면 월봉 차트죠. 이것도 잘 보세요. (2000년) 들어서서 그 닷컴 버블 근데 닷컴 버블 끝나고 나서 코스닥의 최고점이 언제였느냐? 코로나 때였어요. 여기를 뚫었었거든. 이게 최고점이에요. 1000포인트 좀 넘겼어서 1050인가 그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조정을 몇 년이야 이게 5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21년도부터 25년까지 호박 5년을 조정받아서 5년을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쌍바닥으로 보이시죠? 그죠? 네,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 놓고 이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거의 교도소라고 보시면 돼. 교도소 징역 살았어. 징역. 그리고 뚫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코스피만 봐. 코스닥도 가고 있는데 미국의 중소형주도 가고 있는데 미국의 다 나스닥이랑 S&P 500 지수만 보고 있고 중소형주는 잘 안 보더라고 개미들이. 우리나라 개미들도 그래요. 코스피만 보고 코스닥은 안 봐. 올라가고 있다니까. 근데 그전에는 여기 5년 동안은 안 그랬어요. 코스피만 가고 코스피가 가는 만큼 중소형주들은 떨어졌거든요. 코스닥은 떨어졌었다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발언을 세게 했잖아요. 왜 코스피만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코스닥도 가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코스닥은 명백히 뭐냐면 명백히 조정을 끝내고 긴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뭐요? 새싹이지 새싹. 봄에 나는 새싹들처럼 그죠? 새싹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싹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식물에 나무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면 나무. 제가 식물을 좀 좋아하거든요. 나무가 언제가 제일 이쁘냐면 뭐 낙엽 질 때도 이쁘고 한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도 이쁜데 저는 제 1년 중에 제일 이쁠 때가 새순 나왔을 때. 예. 그때 저는 산책을 할 때 나무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새순 나올 때. 뭐 취향 차이겠지만.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그건 뭐예요 이게. 새순이 나는 거거든. 새잎이. 근데 코스피를 잘 보시면 이래요. 무서워 죽겠어. 어쨌든 자꾸 코스피가 계속 갈 것 같다, 대웅 정세가 계속 뭐 진행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계속 가고 SK하이닉스 계속 가고 현대차는 좀 더 갈 거라 그랬죠. 그냥 이제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걔네들이 여름까지 계속 간다고요? 올 한 해 계속 간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코스피 올 여름쯤 되면은요 7, 8월쯤 돼 있으면 코스피 8,000, 9,000, 10,000포인트가 있어요. 맞잖아요. 응? 2,000포인트에 있다가 6개월 만에 2배 올랐거든요. 4,000 됐잖아요. 4,000에서 6개월만 더 가면 8,000 되겠네. 4,000 찍은 게 작년 10월 달이니까 3개월 지났고 그럼 올 뭐 여름까지 갈 것도 없겠는데요. 4월, 5월쯤 되면은 저기 8,000, 9,000 가 있겠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참고들 하세요. 이쪽 거 보면서 너무 속상해들 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얘기해 드린 거고. 어쨌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이제 중소형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누구 덕분이냐면 현대차 덕분이에요. 너무 잘 갔어. 저번에 그 월봉 차트 제가 막 얘기해 드릴 때 다른 쪽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는 하나 있죠. 현대차. 얘네 월봉 차트로 보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이미 이만큼이나 급등을 해 있는데 40만원 돌파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얘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월봉 차트가 일봉 차트보다 훨씬 더 잘 맞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뭐 현대차에 지금 호재가 많죠. 근데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전 세계에서 호평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 세계 무슨 언론사나 이런 데서 호평을 했다고 해서 현대차가 하루에 16%씩 급등하진 않아요. 그냥 돈이 붙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가 하루에 10% 이상 급등 잘 안 나옵니다. 얘가 무슨 중소형 개별주입니까? 그냥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그냥 분위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런 거야, 그거라. 뽑죠? 그냥 쭉 뽑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자! 그러면서. 여기 21선이 대충 30만원이거든요? 지금 48만원이니까 60% 올랐어. 지금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 무서워. 기아도 이제 천천히 올라오다가 오늘은 탄력받았죠? 12%.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때문에 간다고 하니까 로봇주들 대량 상한가 나옵니다. 효림 로봇.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로봇주들이, 저도 로봇주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제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희 방에서도 지난 가을부터 사놨어요, 종목을. 딱 한 종목.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놨는데, 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망가뜨린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근데 어쨌든, 로봇주들이 요번에 갈 때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게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로봇 테마가 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가면서 로봇 테마가 가니까 뭔가 조금 이게 분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차가 작정하고 이렇게 연달아 뽑으니까 로봇주들이 그냥 바로 갑니다. 기사 계속 나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계속 뽑아요. 쭉쭉쭉 뽑아야죠. 얘네들 이제 과열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무섭게 치고 나가죠. 그죠? 이게 뭐예요? 테마주 정세가 확실하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테마주는 잘 안 가고 코스피 대형주만 몇 개 가니까 그거 보고서 노발대발한 인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대형주만 가고 중소형주 안 간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막 싸가지 없는 짓거리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그랬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했겠어요. 제 방송 몇 년 동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근데 제가 방송할 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을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 잠깐을 못 참고 그 싸가지 없이 진짜 그 사람 간의 그 최소한의 예의가, 기본적인 예의가 뭐 예절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열받아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 또 그 사람들이 했던 짓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유튜브 쪽에 막 댓글 다는데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인간들 내가 제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잠깐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걸 못 보고서 중소형주 안 간다, 테마주 안 간다, 대형주만 간다. 그 난리를 지겼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가고 있다고.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네, 시원하게 쭉쭉 가잖아요. 지금. 현대차한테 지금 저는 너무 고마워요. 왜? 로봇을 잘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현대차라는 그룹이, 그런 좋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코스닥의 지금 분위기를 확 살려주고 있거든. 네? 제가 정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정씨가 정의선 회장님이잖아.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고마워 죽겠어. 지금은 그냥 쭉쭉쭉 올려요. 지금 밑에 있던 애들도만 올라오고 막 반등들 하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설명할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응?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붙었거든요. 왜 2차전지 오늘 급등했을까요? 간단하죠. 여기 이수 스페셜 케미칼, 한농화성, 얘네들 오랜만에 급등하죠. 그죠? MOT,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삼성 SDI도 8%. 왜 급등했겠어요? 현대차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슨 기름으로 갑니까? 가스 충전해서 가요? 아니잖아.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 배터리 뭘로 해야 돼? 2차전지. 전기차에서 이제 전기차 안 가고 버벅거리니까 이쪽으로 붙었어 지금.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인공지능도 필요하겠죠. 그 인공지능주도 오랜만에 지금 드는 거 보세요. 시선 AI 이런 애들. 어머나 이러면서. LG전자도 로봇 하죠 요즘에. LG전자도 8% 올랐어.
그냥 대형주도 땡기고 중소형 테마주 오늘 무지하게 땡겨놨어요. 거기에다가 자동차 부품주도 당연히 가겠죠, 그죠? 현대차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잘 팔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히,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요? 스페이스X. 이쪽도 날아간 게 있고, 그쪽은 뭐 다, 여기는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방산. 방산주가 왜 많이 가요? 1월 3일날 트럼프가 마두로 잡아갔잖아요. 마두로 잡아가면서 뭐 했어요? 마두로 잡아갔는데 거기에 있던 러시아 무기, 이란 무기, 특히 중국산 무기가 이거 다 쓰레기구나.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얘네들 거. 미국이 그냥 바로 다 제압해버리고 미군의 전투기 항공기가 150대 이상 떠 있었는데 그 아무것도 격추를 못 시켰대잖아요. 레이더에도 잡히지도 않고. 이거 그런 말이 있거든요. 까보중, 까보러. 까고 보니 중국산이더라. 까고 보니 러시아제더라.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민낯이 다 드러났고. 그러면 그걸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각 나라에서. 그럼 어디 거 사겠어? 미국 걸 사야 되는데 미국 거는 비싸고요. 그것도 미국이 잘 안 팔려고 그래. 어디 거 사? 미국 무기랑 완벽하게 호환되는 나라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거잖아. 우리는 빨리 만들어줘요. AS도 잘해주고 기술 이전도 잘해주고, 응? 검증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그죠? 방산주가 또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가 1000조국이었는데 이제 2000조국이 됐죠. 국방비를 엄청 크게 늘렸죠. 그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두로 잡아가고 나서 그린란드를 지금 접수하시려고 트럼프, 요즘 뭐 트럼프 보면 황제 같지 않아요? 황제 같아. 진짜 칼 들고서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칼을 들고 전 세계를 지금 쓸고 있더라고. 지금 전 세계 독재국가 좌파 독재자들 싹 쓸어가잖아요. 지금. 그냥 칼 한번 훅 휘두르니까 다 그냥 쓰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럼프 까는 뉴스만 나오죠.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가 계속 가는 거지. 방산주 종목은 언급 안 할게요. 어쨌든 뭐 열심히 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 항공우주 신고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도 반등 좀 나왔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그 연초에 호재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방산주 못 샀다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왜? 방산주 못 사신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CIA도 아니고 1월 3일 새벽 때부터 마두로가 그렇게 허망하게 잡혀갈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트럼프가 그죠? 1조 달러였던 국방비를 50%나 크게 늘려서 1조 5천억 달러로 늘릴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몰랐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린란드를 지금 그렇게 빠르게 지금 접수하려고 했겠냐고. 그걸 여러분들 알았냐고. 몰랐잖아요. 네. 방산주 놓친 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그냥 길게 보고 들고 있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니라고. 근데 원전 쪽도 지금 잘 가잖아요. 응? 우리 기술 뭐 상한가 가고,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이런 애들 뭐 신고가, 한전 기술이 신고가지. 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 미국입니다. 여러 번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에서 뭐 좋은 얘기 나오면 다 가야지.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미국한테 종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공개방송할 때 미국에 종속되고 있는 거예요. 종속됐어요 지금 보니까. 왜 지금 특히 우파 쪽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한테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이재명이 의도하고 그랬는지 의도하지 않고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한테 들어갈 거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예, 그렇게 됐어요. 벌써 되고 있고 그렇게 됐다니까. 미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오늘 적어도 갔거든요. 전력설비 쪽도 원전하고. 왜 갔겠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거 하는 기업들 발전소 니들이 줘. 니들이 짓고 니들이 운영해.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들하고 발전소 관련주들 엄청 급등했다고. 미국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우리끼리 가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친중 좌파 정권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되니까 미국으로 갔잖아. 자꾸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빨리 오라고 그러고 안 와? 관세 때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가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전하게끔 이재명과 민주당에서 정책을 이렇게 또 낸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 미국의 더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될 거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맞췄죠. 요즘에 제가 어제 저희 큰아들이 이제 고3이 됐는데 밥 먹을 때마다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뭘 시키냐면 경제, 환율 이런 얘기 이런 걸 대화를 막 나눠요. 방학이라서 좀 집에 와 있는데 평소에 기숙사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전문가를 15년 이상 했고 그 전에 내 주식을 배울 때 처음에 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 뭘 공부했냐면 주식 관련돼서 이제 일을 하니까 애널리스트니까 근데 뭘 공부했냐면 경제 상식, 경제 이론 뭐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다. 경제 사이클, 그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역사, 뭐 기업 분석 이런 거를 많이 공부했다. 그게 필수고 그걸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 시장에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활용하느냐,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나고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빠가 뭐 공부하는 줄 알아? 모르겠대요. 국제 외교, 국제 정치를 계속 공부한다 그랬어.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해서 막 그랬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그래 돼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오랜만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쪽에 좋아요나 뭐 1번 같은 거 한번 찍어 보실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경제 상식의 주식 투자나 아니면 이렇게 경제 이런 재테크를 하려면 당연히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채권 투자 뭐 심지어 부동산도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국제 정치, 국제 외교를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의도한 게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필력 노출되기 싫으신 분들은 좋아요로도 한번 눌러주시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무조건 주식시장 올라갔어요. 지수가 올라갔다니까? 왜? 경제 좋다고. GDP가 높게 나오면 무조건 갔어요.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 고용이 좋네. 그래서 갔다니까요. 최고의 주식시장의 호재가 뭐였냐면 고용지표예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갔는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떨어져요. 왜?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대요. 시장에 돈이 안 풀리니까 증시가 떨어져요. 웃기죠? 실제로 그래요. 바뀌었어 이게.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이제 중국에서 정부가 돈을 풀고 막 이렇게 무슨 고정자본에 투자하고 뭐 경기 활성화 정책이 펼쳐요. 그 중국 증시가 막 가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그쪽에 연관된 산업이 막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몇 년 전에 22년도인가? 그때 왜 사람들이 그랬잖아.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다 틀린 게 있어요. 뭐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원상으로 이제 돌아오긴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많은 애널들이 나와서 반도체 쓰레기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 반도체가 바닥이었는데 반도체 버리라 그랬어. 반도체 끝났다고. 중국을 사야 되는데 중국 주식을. 근데 그 사람들 3개월, 6개월 뒤에 다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지하게 올라가고. 차트 보여드릴까요?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라니까. 나중에 가서 뭐 소관대 그러지 말고. 그 당시 SK하이닉스가 여기였어. 여기였다고요. 이거 안 된다 그랬어 이 사람들이. 7만원대 그 중국 주식을 추천했거든요. 지금 70만원대죠. 전 이거 포기하지 말라 그랬고 그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중국을 사야 된다고 막 외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나타나서 중국을 때려버리고 중국을 밟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잠깐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애널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바이든은 친중이다. 그래서 중국이랑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반드시 100%, 1000%, 1000%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맞았나요? 틀렸어요. 왜? 국제 외교 이 관계를 모르는 거라. 미국은요, 우리나라 그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미국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은데 이것만큼은 배웠으면 좋겠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침해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니까 바이든이 친중이 뭐고 간에 때려버립니다. 중국을 계속 때렸어요. 트럼프가 높여놨던 관세를 바이든이 하나도 안 낮췄어. 오히려 더 경제 제재를 더 했고요. 애널들이 틀렸던 거지. 왜? 국제 동향 이걸 모르니까. 맞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자들도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전망이라는 게 틀리니까 그걸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뭐 경제 이론 잘 알면 뭐해. 트럼프가 야 너 친중이야 친미야. 아 저 친미인데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으로 그러잖아. 아르헨티나 그 말레이 대통령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동영상 보시면 막 오랜만에 친구 만난 것처럼 막 아 형님 막 이러면서 노홍철처럼 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르헨티나한테 얼마나 잘해줘. 야 너 친미야 친중이야. 저 친중인데요. 친해? 예. 관세 25%.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친해? 예. 25%. 너 누구야? 전 중국인데요. 넌 100%.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때려버리잖아. 지금 그린란드에 지금 뭐예요? 유럽 몇 개 나라가 군대를 자꾸 보내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하면 관세 때린다고 협박했죠.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바로 철수했잖아요. 뉴스 나왔어요. 독일 군대가 바로 철수했어.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고 제가 군인들한테 철수 그러면서 다 데리고 갔어요. 아까 다 기욱하던데. 네. 그러니까 독일이 왜 그랬겠어. 독일이 메르켈 때는 좌파 정권이었는데 우파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우파 정권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 요즘에 시진핑이랑 악수한 사람들이 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정권을 다 잃고 있어요. 최근에 악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할게요. 또 왼쪽에 있는 분들 또 긁혀갖고 또 밤새 또 아파하실까봐 걱정돼서. 최근에 악수한 사람 누구예요? 캐나다. 캐나다 총리가 지금 가서 악수했잖아.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러면서 뉴 월드 오더 이러면서. 트럼프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은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제 정치 이거 흐름 모르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냐면 우리나라 쓰레기 같은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국제 정치 이런 거를 잘 다뤄주는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을 잘 찾아서 보세요. 제가 막 알려드리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 다 우파야. 제가 우파라서 우파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우파야. 그런 분들이 좌파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파예요.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인이요. 또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도움되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또 긁힐까봐 또 싫어하는 사람들 나오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보세요. 방금 기독교 얘기하고 우파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왜 했을까요? 힌트 드린 거야. 힌트 드린 거라고. 검증할 때 참고하시라고. 긁히지 말고 쓸데없이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많은 테마주들 잘 가고 있죠, 그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보시면 뭐 현대차나 이런 거 올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들은 사람들 막 너무 좋겠다. 뭐 삼성중고 막 미치겠네. 이거 살 걸 그랬네. 하나오션 뭐 이러죠. 됐다 그래요. 왜? 아까 뭐 로봇 테마주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도 많죠, 그죠? 사람도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지. 아니라니까. 이거 보세요. 수익률 세계 1위인데 단타 청구 K 증시. 그냥 대형 주고 중소형 주고 다 단타만 친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로봇 테마주 중에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부러우실 거예요. 이런 거 휘립는 거 이런 거 보세요. 야 이거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쯤 샀어도 지금 한 150% 이상 수익 났을 것 같은데. 그럼 1000만 원 넣었으면 이제 2,500만 원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1억 넣었으면 2억 5천 돼 있는 거고. 부럽죠. 근데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어요. 아니, 믿으세요. 아 있던데요? 아 됐고 몇 명 중에 한 명이고 100명 중에 한두 명이겠지. 꼭 이런 얘기하면 꼭 갖고 와요. 제 친구가 돈 벌었다는데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못 들고 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누가 지금 주식을 이렇게 오래 들고 갈 수 있겠어? 누가 그런 멘탈로.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단타치고 앉아있어 지금. 단타를 쳐 수익 낸 사람도 자기가 판 게 상한가인 걸 보잖아요. 미쳐요. 힘들어서 괜히 팔았나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왜? 내가 팔았더니 상한가 갔네? 그럼 다음에 주식이 올라 수익이 나잖아요. 안 팔아요. 상한가 나올까봐. 또 그러면 또 다 떨어져. 아닌가? 다시 원래 내가 팔아야 되겠다. 팔면 또 상한가가. 그런 걸 3번 이상 겪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약을 먹어야 돼. 그런 거를 한 1, 2년을 지속하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어요. 돈다니까. 돈을 벌었는데 자꾸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꾸 남의 거랑 비교하다가 뭐예요? 정신과 진료받는다니까. 우리나라 정신과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강남. 왜? 비교하니까. 지난주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 아시겠죠? 네. 지금 테마주가 잘 가잖아 지금.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고. 대형주 쪽은 지금 위험한 거 많아요. 과열이 심하게 돼가지고. 근데 중소형주 중에 아까 뭐 정원호 관련 최근에 얘기 많이 해드렸죠. PSF 보세요. 가잖아 씩씩하게. 오늘 급등한 그 정원호 관련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악고점을 지난주 금요일날 악고점을 제낀 종목들만 오늘 강했어요. SJ그룹 이런 거. 대주산업도 악고점을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6일 CNS는 악고점을 못 제꼈으니까 너는 졸로 가! 이러면서 못 가는 거예요. 산표 시멘트 10% 급등하긴 했지만 악고점 못 제꼈죠. 그러니까 짜부러진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잘 가자. 그러니까 정원 관련주도 상승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대형주 보면서 코스피 지수 보면서 본인들끼리 손실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주식 투자 관련돼서 되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까지 얘기드리고 끝낼게요. 뭐냐면 제일 한심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뭐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에서 깼어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고 할게요. 현대차 됐어. 현대차를 보면서 이제 16% 급등했잖아. 오늘 3천만 원 손해 봤네. 왜요? 현대차를 너무 일찍 팔았거든. 현대차를 너무 일찍 팔았거든. 너무 일찍 팔았거든. 안 팔았으면 오늘 3천만 원 수익이었는데 3천만 원 수익 더 나는 거예요. 다음날 현대차가 또 10% 급등했어요. 다음날 또 눈 떠서 그러겠지. 누적 수익으로 이제 4천만 원 됐을 수 있잖아. 7천만 원 손해봤네. 3천 더하기 4천. 그리고 평상시에 대형주에 관심도 없어요. 대형주 매매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 망할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대건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이날 20% 급등했죠. 안 사갖고 오늘 1,000만 원 날렸네. 다음날 또 다음날 계속 올라가죠. 눈 뜰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거 지금 그걸 안 하시는데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제일 좋은 걸 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개별주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는 줄 아세요? 원래는 시간 잠깐 내 뒤에 방송 하나 누가? 방송 조금 더 할까요?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반응 없으면 여기서 끝내고 진짜 반응 없으면 끝내버릴 거예요. 네. 왜 개별주들이 고생했는지를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은데 뒤에 방송 안 하시네. 할까? 좀만 더? 2, 3분? 오케이. 네. 에이 2명밖에 안 찍었네. 다음에 합시다. 네. 지금 보니까 2명인가 1명 찍은 것 같은데 네. 패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코스닥이 여기 보시면 고생하다가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제 여기 뭐냐면 조정 끝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가 해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 보면서 멘탈이 깨진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식 투자는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나요. 정말로 고생한 것만큼 수익 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중소형주 들고 있는 개미들 진짜 5년 동안 고생 무지하게 했거든요. 그럼 돈 버셔야지. 근데 맨 마지막에 뭘로 맛이 가는 줄 아세요? 비교. 포모증후군이 뭐 이렇게 소외될까봐 두렵다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포모증후군이 아니라 그냥 비교해서 그래요. 뭐하고? 대형주 몇 개 올라가는 거 그거랑 비교해서 그래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 드렸잖아요. 원래 대형주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니, 너무 늦었어. 네. 내일 봐서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 왜 대형주들은 보통 외봉이 아니라 쌍봉을 찍고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못했거든요. 아니면 뭐 봉우리 3개, 아니면 헤드앤숄더, 아니면 이런 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어디 녹화 남겨놨냐면 오늘 그 무소TV라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무소TV 홈페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쳐서 들어가세요. 여기 무소TV.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네이버에 무소TV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네. 아니면 MUSSO TV.com 네, 치시면 되고 들어가서 여기 이제 제 방송도 제 얼굴 누르시면 여기 녹화 방송 있어요. 여기 보면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 해놨거든요. 오전 건데 원래 오전 방송은 유료연들 방송인데 그 오늘 낮에 공개 방송했거든요. 제가 공개 방송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공개 방송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오전 방송 9시부터 10시까지 정도까지 한 오전 방송 있고 2시 40분부터 한 3시 20분까지 한 오후 방송이 있는데 오전 방송은 이제 신황 얘기 상세하게 해드렸고요. 오후 방송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고점을 찍는지 그거 꼭 보세요. 응? 꼭 보시라고.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왜? 대형주가 절대 봉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나오거나 이게 3개짜리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대형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적이 없거든. 대형주는 이거 아니면 이걸로 끝난다니까 대부분. 그럼 뭐 한 번 더 올라온다고. 한 번 더. 근데 한 번 더 올라오는 타이밍에 외국인하고 기관에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사람을 지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얘기해드리지만 중소형주가 가고 현대차 그룹 때문에 지금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중소형주를 이제 돈 벌 때가 온 거라고.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시고 난 아직은 불안해서 모르겠어요. 혼자 해야 되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방송 빼먹지 말고 꾸준하게 보세요. 왜? 요즘에 다 대형주 얘기만 하지 중소형주 힘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그죠? 네. 맞잖아요. 남들이 다루기 싫어하는 것을 계속 다뤄드리잖아.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아픈데 약 발라주고, 그죠? 가려운데 긁어주는 사람이 힘들 때 가장 좋은 사람 아닙니까? 네. 저를 좋아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그쵸?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시장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으니까 열심히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뭘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물어보면 바로바로 반응들을 좀 하세요. 아까 중소형주가 왜 못 갔는지를 아까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정말 도움됐을 텐데 아깝네요. 아까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편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